다이폴이라는 거. 그죠? 다이폴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다이가 무슨 뜻이죠? 다이가 뭐죠? 두 개란 뜻이죠? 두 개란 뜻이고, 폴이 뭐죠, 여러분? 극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전기장을 만드는 거는 뭐죠, 여러분? 전기장은 뭐로 인해서 만들어지죠? 전하에서 만들죠? 전하는 무슨 전하가 무슨 전하가 있습니까? 양전하, 음전하가 있죠, 그죠? 양전하, 음전하가 두 개가 약간 D만큼 떨어져 있는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 떨어진 요거를 특별하게 취급을 합니다. 특별하게 취급을 해서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를 얘를 거리를 가까이 D만 떨어져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임의의 거리에 대해서, 임의의 위치에 대해서 전기장을 계산을 하거든요. 전기장 계산할 때 손쉽게 계산할 방법이 포텐셜을 계산하고 나서 그걸 그레이디언트 취하는 게 좋은 전기장 계산법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를 굉장히 멀리서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플러스 Q, 마이너스 Q 멀리서 보면 점으로 보이죠? 점으로 보이는데 플러스 Q하고 마이너스 Q가 한 점에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0이 되죠, 멀리서 보면. 그죠? 0이 되니까 멀리서 보면 쟤는 전기장이 보여야 됩니까? 안 보여야 됩니까? 안 보여야 되니까 얘가 플러스 Q 한 개 있을 때보다 거리에 대해서 전기장 세기가 빨리 떨어지겠습니까? 느리게 떨어지겠습니까? 빨리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모노폴 한 개 있을 때 플러스 Q일 때는 전기장 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됐었습니까? R에 제곱에 반비례했었죠? 근데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가 있을 때 거리 R에 대해 전기장은 뭐에 비례하겠습니까? R 3성분의 1로 거리에서 빨리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폴은 굉장히 유용하고 실제 실생활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이폴은 특별히 제가 취급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전기장은 기본적으로 한 플러스 Q에서 이제 플러스 Q면 전기장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Q면 전기장이 이렇게 발산합니다. 이렇게 쫙 발산해서 그 차지 Q를 나타내는 거를 우리가 쭉 이렇게 불을 만들어서 각 서피스에서 나오는 D 벡터에다가 DS에 대해서 클로즈 서피스를 다 더한 거. 이게 뭐가 됐었습니까? 이게 전하량이 되죠. 전하량 Q가 되죠. 그죠? 전하량 Q. Q가 돼가지고 이게 우리가 일렉트릭 플럭스라고 그랬죠. 일렉트릭 플럭스 덴시티라고 그랬습니다. 일렉트릭 플럭스 덴시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플러스 Q가 이렇게 거리 아래 쭉 이렇게 구로 되는데 얘를 찌그러진 구가 되더라도 D 필드의 서피스에 대해서 다 더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 다 합치면 뭐가 나와야 되죠? 플러스 Q가 나와야 되죠. 근데 다이폴의 경우에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가 되겠다. 얘 플러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0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 플러스 Q가 있고 마이너스 Q가 있으면 플러스 Q는 얘가 나오죠, 그죠? 나오건데 마이너스 Q는 들어가고죠. 들어가오니까 요 사이에서는 나오고 들어가고 이래 되니까 여기서 보면 얘를 둘러싸는 임의의 그런 서피스를 해보면 이 서피스에 대해서 이 표면적에 대해서 면적 벡터는 면적을 둘러싸고 있는 이 볼륨으로부터 나가는 방향이니까 요 방향에 요 위에는 D.dx가 부호가 어떻게 됩니까? 요 위에는 여기는 플러스죠. 왜냐하면 면적도 밖으로 나가는 거고 D도 나가는 거 플러스죠. 근데 밑에는 어떻게 됩니까? 면적은 밖으로인데 들어오는 거니까 서로 각이 180도가 돼서 마이너스 되죠. 여기 위에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되니까 다 합치면 얘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전기장이 여기서부터 다이벌지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다이벌지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Q가 이게 의미의 볼륨을 싸고 있는 서피스에 부터 이걸 다 더한 거라면 얘는 이 Q는 이 서피스가 둘러싸고 있는 볼륨에 대해서
위치에 대한 볼륨 차지 덴시티에다가 이거 dv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쓸 수 있다 그랬는데 요게 이제 볼륨이 작아지면 이 볼륨이 되게 작아지면 요만해지면 우리가 근사적으로 로 v에 대해서 이 일정하게 보고 요거를 v 프라임을 하고 요거를 델타 v 프라임 이렇게 해서 임의의 아주 작은 볼륨을 생각해보면 이 작은 볼륨에 대해서 다 같다고 놓고 이 델타 V 프라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 델타 V 프라임은 되게 작아서 차지 밀도 요거는 V 프라임은 리미트 델타 V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델타 V 프라임의 분의 1의 인테그랄 S의 D 벡터의 DS다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자, 이렇게 주어지죠. 자,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자, 한번 봐요. 한번 볼륨에 대해서 잘 생각, 상당히 중요합니다. 볼륨에 대한 값으로 정의된 게 로브 프라임이죠. 근데 얘는 지금 이 볼륨을 플러스하고 있는 서피스에 대해 정의된 값이죠. 그죠? 그럼 이게 자꾸 작아지더라도 이게 결국 나타내는 것은 한 점에서의 볼륨에 대한 값이죠. 그러니까 요 볼륨에서 이 볼륨분의 이 부피분의 요 부피로부터 나가는 값, 요 비율이 볼륨에 대한 값이잖아요. 그죠? 조그만 볼륨에 대해서 요 볼륨의 값을 우리가 뭐로 정의한다 그랬습니까? 얘를 가지고 이 D 필드가 주어져 있으면 다이버전스의 D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 D 돼 가지고 이걸 우리가 인테그랄의 클로즈 서피스 D 벡터의 DS가 우리가 표현할 때 다이버전스 D의 DV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표현하고 이때 다이버전스 D는 이렇게 정의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다이버전스 티어렘이라 그러거든요. 자꾸 지워지지? 다이버전스 티어렘이라 그러거든요. 다이버전스 티어렘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임의의 벡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D 벡터 말고 다른 벡터 A 벡터다. A 벡터를 그 서피스에 대해서 먼저 다 더하면은 그 서피스가 다 포함하고 있는 볼륨에 대해서 다이버전스 A에서 D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B면 다이버전스 B겠죠. C면 다이버전스 C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계산을 보면 왼쪽에 대한 계산은 벡터에 대한 계산이죠, 여러분. 벡터에 대한 계산이 오른쪽에 대한 계산은 뭡니까? 스칼라 계산이죠. 그럼 생각해보면 포텐셜을 정의해서 그레디언트를 하게 되면 편리하다 그랬죠.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다 그랬죠? 포텐셜을 스칼라로 정의하게 되면 걔를 미분하기 좋잖아요. 그죠? 근데 벡터를 하게 되면 그 벡터 방향에 따라서 다 계산해줘야 되죠. 직육면체다. 근데 기분이 좋아서 직육면체면 6개 면이잖아요. 그죠? 얘가 면 6개잖아요. 지금. 면 6개에 대해서 계산하면 그나마도 6개에 대해서 적분을 다 나눠야 되는데, 얘는 지금 하나 다이버시티가 주어져 있다면 그냥 볼륨에 대해서 dx, dy, dg 이래가지고 적분을 하게 되면 포지 쉽죠? 그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로 주어지냐면, 이렇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어떤 벡터가 주어져 있으면 얘가 다이버전스 D는 어떻게 주어질까 라는 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일렉트릭 필드를 포텐셜을 또 정의해서 훨씬 쉽게 나오는 것처럼 스칼라로 정의해서 그 벡터량을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얘를 다이버전스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알고 싶죠, 그죠? 미적분한테 배웠던가요? 미적분한테 배웠어요? 배웠나요? 그런데 안 배웠다는 우리
안 배웠다 그랬나요? 우리 오히려 북학생이 배웠고 우리 재학생이 안 배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이거 한번 봅시다. 한번 지금 한 가지 예를 한번 봅시다. 결국 이제 이게 다이버전스 D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되냐면 이렇게 정의되죠. 볼륨에 대해서 볼륨이 0으로 가까이 갈 때 인테그랄의 D 필드의 ds다. 요거잖아요, 그죠? 요거면,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면 제일 쉬운 예를 먼저 한번 봅시다. 한번 쉬운 예가 요거를 대보는 거죠. 이거를 대보는 건데, 얘를 xyz에 대해서 좌표계에서 한번 제가 유도를 해볼게요. 한번 그게 뭐 조그맣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중점이 뭐냐면 x, y, g입니다. x, y, g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 여기서 요 볼륨은 전체가 dx가 그럼 잘 그리겠죠? x, y, g면 얘가 dx고 얘가 dy고 얘가 dg거든요. 그러면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어떤 필드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겠죠, 그죠? 나오는 거, 여기에 볼륨은 얼마입니까? 이 볼륨은 dx, dy, dg죠. 그러니까 y 볼륨은 델타 v 프라임은 dx, dy, dg겠구나. 그래서 하면 되겠죠? 그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d 필드에 ds면 우리가 d 필드를 이렇게 정의해 볼까요?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하면 d 필드에 대해서 이제 델타 v는 그거를 우리가 제가 dx, dy, dg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거를 델타 x, 델타 y, 델타 g로 표현할게요. dx, dy 됐는데 델타로 바꿔줘요. 그럼 이게 이제 델타 v 프라임은 델타 x, 델타 y, 델타 g 이래 되죠. 그죠? 그럼 이래 되고 분의 1이고, 요거 적분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x 방향으로 보면 면이 6개죠, 그죠? x면 6개면 그럼 요거는 d에 한번 제가 써볼게요. 한번 x 플러스 2분의 델타 x y g에 여기다가 델타 y 델타 g. 자 이걸 보면 위에 이제 d에 ds니까 면적에다가 d를 곱한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면 6개 면이 있는데 이 앞면을 보면 중점이 x, y, g죠, 그죠? 그럼 여기서 보면 x, y, g에다가 2분의 델타 x만큼 앞으로 겠죠. 요 정면체 있으면, 직면체 있으면 중점이 x, y, g면 앞면은 x 플러스 2분의 델타 x만큼 앞에 있는 면이죠, 그죠? 그럼 그 d 필드를 요 조그만 거에 대해서 다 갖다 보는 겁니다. 각 면에 대해서. 그럼 여기 보면 x만 2분의 델타 x만 가고 y, g는 갖고, 그리고 이제 앞면은 델타 y, 델타 g가 되죠. 그죠? 그럼 이제 한쪽 방향으로 d 필드 이렇게 돼 있으면 나머지 방향은 이런 볼 때 앞에 이렇게 면적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반대편 어떻게 됩니까? 반대죠. 반대니까 반대편은 d에 x 마이너스 2분의 델타 x에 y에 g에 델타 y 델타 g가 되죠. 그죠? 앞에 우리 d 필드가 주어져 있으면 앞에는 이 방향이고 앞에는 저 방향이니까 거의 요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앞에 하고 뒤를 보면 ds 면적 벡터 한쪽은 쭉 가면 쭉 180도니까 얘가 한쪽으로 플러스를 잡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이제 똑같이 y에 대해서 요 면을 보면 플러스에 d에 x, y 플러스 2분의 델타 y에 g에 델타 x, 델타 g. 요 면적이 델타 x, 델타 g거든요. 마이너스에 d에 x, y 마이너스 2분의 델타 y에 g에 델타 x, 델타 g. 이래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윗면을 보면, 윗뚜껑을 보면, 플러스 똑같이, 플러스 D에 x, y, g 플러스 2분의 델타 g에, 뭐, 윗면은 델타 y, 델타 x, 델타 y, 델타 x, 델타 y입니다. 그 다음 밑면은 마이너스 D에 x, y, g에 마이너스 2분의 델타 g에 델타 x, 델타 y. 이래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이버전스 D의 정의가 이 밑에 볼륨에 대해서 델타 x, 델타 y, 델타 g고, 요 윗면에 대해서, 해보면, 앞면, 뒷면이 에어리어에 대해서, 반대고, D필드의 방향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제, 요거를 6개의 면에 대해서 제가 다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죠? 여기서 다 한 건데, 여기서 이제 보면, dx 플러스 2분의 델타 x, y, g. 얘는, 여러분 보면, 테일러 정리 따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d에 x, y, g 플러스 2분의 델타 x에, 라운드 d에 라운드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요거 있죠. 요거는 테일러 정리 따른 2분의 델타 x만 변했으니까 d에 x, y, g에다가 2분의 델타 x만큼 곱을 해주고 요 미분했는 1차 미분했는 곱을 해주면 되죠. 그죠? 이렇게 맞죠, 여러분? 네, 맞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면 d에 x, y, g에 마이너스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부호를 일단 플러스로 해야겠다. 제가 잘못했네. 이거 플러스로 해야겠네. 일단 순서를 이 방향을 제가 이미 여기 마이너스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 방향이 정리가 안 된 거죠 지금. 잠깐만요. 아니다. 마이너스로 해야겠다. 마이너스로 하고 방향을 같다고 본 그 원래 그 맞습니다. 마이너스 D를 하고 마이너스 D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요거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델타 X에 라운드 D에 라운드 X 이래 되죠? 그죠? 자, 왜 순간적으로 헷갈렸지? 자, 그래 있으면 이게 이제 X, Y, G에서 D필드의 방향이 같다고 봤을 때 값만 달라지는 경우에 방향은 서로 반대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주어졌었는데 이렇게 주어지면 이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면 어떻게 됩니까? 델타 2분의 델타 x 마이너스 2분의 델타 x 델타 x죠. 그 델타 x에다가 델타 y, 델타 g를 곱을 하고 뭡니까? 라운드 d, 라운드 x가 됐죠.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면 2분의 y, 2분의 델타 y이고 마이너스 2분의 델타 y니까 얘는 똑같이 라운드 d에 라운드 y는 2분의 델타 y이고 라운드 d에 라운드 y 마이너스 2분의 델타 y인데 델타 t인데 얘를 빼주면 더해주고 d를 y에서 2분의 했는데 델타 x, 델타 y, 델타 g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 어떻게 되냐면 결국 델타 x, 델타 y, 델타 g 분의 1에 라운드 x에 라운드 d 플러스 라운드 y에 라운드 d 플러스 라운드 g에 라운드 d에 델타 x, 델타 y, 델타 g가 돼서 얘가 약분이 되면서 얘가 이제 다이버전스 t는 xyz 좌표계에서 xy 좌표계에서 라운드 d에 라운드 x 플러스 라운드 y에 라운드 d 플러스 라운드 d에 라운드 g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버전스 D가 주어져 있다면 아까 본 것처럼 어떤 D 필드에 대해서 면적에 대해서 다 대했는 거 클로즈 서피스 S에 대해서 한 거는 다이버전스 D의 DV를 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그러니까 얘만 구하면 그냥 쉽게 그 스칼라에다 인테그레이션을 하면 되니까 그냥 쉬워지죠. 그죠? 그죠?
이렇게 여기 다이버전스 부분인데 이제 보면 여기서 이제 다이버전스의 D라 표현되는데 그럼 다이버전스 E도 있겠죠, 여러분. 이런 계산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다이버전스 E인데 요 E 필드는 여러분 포텐셜로 주어졌을 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마이너스 그레디언트의 V였죠. 그럼 요거를 이제 다이버전스의 마이너스 그레디언트의 V로 하게 되면 얘는 보면 마이너스가 들어가고 다이버전스의 그레디언트의 V 이런 표현 되죠. 그죠? 표현되는데 얘를 합쳐가지고 다이버전스 그레디언트 합쳐가지고 얘를 우리가 라플라시안이라고 그럽니다. 따라해볼래요? 라플라시안. 얘를 라플라시안 그래서 그레디언트 V는 라운드 V, 라운드 X, AX, 라운드 Y 보면 이게 마이너스의 다이버전스니까 다이버전스의 라운드 V의 라운드 X의 AX 플러스 라운드 V의 라운드 Y의 AY 플러스 라운드 V의 라운드 G의 AG인데 요거의 다이버전스잖아요, 그죠? 다이버전스는 요게 D 필드 여기 X 위치에서 X고 이게 이건 Y 위치에서 Y고 이게 G 위치에서 G 이거 그래서 여기 X, Y, G인데 여기 빠졌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아까 여기서 좀 의문을 가졌을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 봐야 한번 아까 뭐가 빠졌는데 여기 면적에서 지금 요 면적 법선 벡터는 델타 Y, 델타 G가 X 요 방향 면적이죠. 그죠? 요 면적이면 여기서 여기 면적 법선 벡터 방향은 X 방향이죠. X 방향이니까 요 D 필드 가운데 X 방향 성분만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면적이 내적이잖아요. 그죠? 내적이니까 D 필드는 dx, dy, dg 세 가지 축이 있다면 요 x 방향에 대한 것만 여기 남아가지고 여기에 델타 y, 델타 g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빠졌네 보니까. 예. 그래서 여기 x 부분만 나왔고 y 여기는 y 방향이 그만 나왔고 x 방향이 그만 나왔거든요. 그거를 잘 곱씹어 봐요 한번. 그래서 요게 돼서 이제 요 빠졌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래 되는데 여기 이제 이게 다이버전스 돼 있으니까 x 방향의 성분을 이제 x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의 라운드 제곱 v 라운드 x 제곱 그 다음에 y 방향의 성분에다가 y 방향 성분이 오죠. 마이너스 라운드 제곱 v 라운드 y 제곱 마이너스 얘는 라운드 제곱 v 라운드 g 제곱 이렇게 돼서 여기에 요게 이제 라운드 제곱, 라운드 x 제곱, 플러스 라운드 y 제곱, 라운드 제곱, 라운드 g 제곱에 v가 되고 얘가 뭐가 되냐면 라플라시안이 되거든요. x, y, g 좌표에 의해서. 그래서 얘는 라플라시안이라는 기호도 우리가 이제 쓰게 되는데 자, 의미를 한번 생각해볼까요 한번? 의미를 생각해봅시다. 이렇게. 다이버전스 D는 아까 뭐 했었습니까? 다이버전스 D는 요 값이 뭘 의미하는 거겠죠? 다이버전스 D는 발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D 필드가 발산할 때 이 다이버전스 D는 아까 우리 식에서 얘는 뭘 의미한다 그랬죠? 아까 발산하는데 뭐로부터 발산하는 겁니까? 뭐가 발산하는 거죠? 플럭스가 발산하잖아요, 그죠? 플럭스 발산은 뭐로부터 발산합니까?
전하 소스로 발산하죠. 그죠? 그러니까 전하 소스니까 다이버스 D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차지 밀도라 그랬거든요. 전하 밀도라 그래서 이거를 로 V라고 표현했었죠. 아까. 그죠? 로 표현했으니까 얘는 차지 밀도 전압을 나타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이버전스 E는 여러분 보면 D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D가 아까 보면 입실론 제로의 E죠. 이렇게. 그죠? 우리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입실론 제로 왜 곱했느냐 하면 이 필드는 힘이잖아요. 그죠? 힘을 나타내는데 그 힘을 차지 원래 그 소스를 나타내기 위해서 입실론 제로라는 값을 도입을 해서 넣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입실론 제로를 왜 넣었느냐 그랬을 때 좀 더 현실감을 주기 위해서 그 값을 조사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그 몸무게 정보를 톤 단위로 엑셀을 저장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몸무게를 톤 단위 정의하고 있으면 뭐 0. 톤 단위 어떻게 되지? 0.05톤 이런 몸무게 0.05톤, 0.04톤 이렇게 나와 있으면 현실감이 없잖아요. 엑셀 있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다 천을 곱을 하겠죠. 천을 곱을 해서 뭐 50kg, 60kg, 70kg, 80kg 이런 식으로 해서 감을 가질 겁니다. 그때 천에 해당되는 값이 뭐냐면 저 입실론 제로를 곱을 하는 철학인 거거든요. 어떤 값이 있을 때 얘를 좀 더 현실적인 값으로 할 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이버전스 E는 보면 입실론 제로분의 N이니까 다 해보면 입실론 제로분의 이렇게 되겠구나 생각이 되는데, 그럼 보니까 라플라시안 V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라플라시안이라는 거를 보면 이거는 스칼라를 라플라시안 하는 거구나 라는 알겠죠. 그죠? 근데 라플라시안 V인데 차지가 없으면 여러분 다이버스 E가 빈 공간은 라플라시안 V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빈 공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차지가 공간에 있으면 다이버스 D는 0이 아니죠. 근데 차지가 빈 공간에 없죠. 없으면 로그가 0이면 다이버스 D는 어떻게 됩니까? 0이죠. 그럼 빈 공간에서는 이 라플라시안 V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0이죠. 그래서 빈 공간에서는 라플라시안 V는 0이거든요. 라플라시안 V는 0입니다. 라플라시안 V는 0이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건 어디에서나 속합니다. 자 여기 제가 한번 봐봐요. 이 빈 공간에 포텐셜 정의되어 있거든요. 1V, 2V, 3V가 정의되어 있거든요. 빈 공간에 차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빈 공간에 대해서 라플라시안 V는 얼마입니까? 여기서는 0, 여기는 0, 0, 0 다 0이죠. 모든 공간에 대해서 다 0입니다. 자, 여기는 라플라시안 V는 얼마입니까? 0. 여기도 0. 다 0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차지가 여기 공간 이 벽에 분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 점에 대해서 라플라시안 V 하게 되면 0인가요, 아닌가요? 이 점에 대해서 이 차지가 분포하고 있는 공간에다 이 점을 딱 갖다 놓고 이 점에서의 라플라시안 V는 얼마냐? 그럼 0입니까, 아닙니까? 0 아니죠. 근데 라플라시안 V라는 다이버전스 정의를 해보면 얘가 굉장히 작은 볼륨에 대한 수식이죠. 그죠? 여기서 차지가 있는 공간에 표면에서 약간만 탁 떨어지면, 약간만 떨어진 곳에서는 차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여기서는 라플라시안 V는 0이죠. 그럼 생각해보면 여러분 몸이 이래 있으면 몸이 그 정전기가 발생하죠. 그죠? 정전기 발생 차지는 여기만 있죠. 이 공간은 어떻습니까? 없죠. 없으니까 이 공간은 다 라플라시안 V는 뭡니까? 0이라는 거죠. 그럼 생각해보면 차지가 분포하고 있지만 빈 공간에서는 라플라시안 V는 0이구나 라는 걸 알겠죠. 그럼 라플라시안 V에 대한 2차 미분 방정식이죠. 2차 미분 방정식이니까 그건 뭐냐면 빈 공간에서의 2차 미분 방정식만 풀면 포텐셜을 다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잘 모르겠죠. 그럼 일단 이거는
이런 믿죠, 여러분? 라플라시안 V는 차지 빈 공간에서는 따라해볼래요, 한번? 차지가 없는 빈 공간에서는 일렉트릭 포텐셜 V에 대해 라플라시안 V는 0이다. 얘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라플라스 이퀘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따라해볼래? 라플라스 이퀘이션. 예, 라플라스 이퀘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이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그러는데 이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풀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보면 여러분 통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있는데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는 그라운드에 놨거든요. 여기는 100V입니다. 그릇이 있는데 컵이 있어요, 여러분. 컵이 있는데 여러 컵이 들어있어요. 금속 컵이 있는데 여기는 접지시켜 놨거든요. 근데 뚜껑은 100V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거든요. 요 속에는 차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는데 요 안에 라플라시안 V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빈 공간에서는 여기서 라플라시안 V는 0이다. 그러니까 증명되기 때문에 요 속에서 전압이 계산이 되거든요. 계산이 어떻게 계산될지 궁금하죠? 그죠? 여러분, 이런 거죠. 여기가, 여러분, 그 몸을 막 문지르면, 여러분 몸이 몇 볼트 올라갑니까? 수십 킬로볼트 올라가죠? 이런 막 문지르면 수십 킬로 올라가고, 여기는 수십 킬로 올라가면 중간에 포텐시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예전에 그 라이덴병이라고 그 축전지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보면 라이덴병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왔습니까, 라이덴병이라고? 라이덴병 보면 이미지 라이덴병이라고 있거든요.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이제 금속 막대 해놨는데 여기 이제 중간에 유리가 되어 있고 바깥에 그 주석 판이 붙어 있거든요. 판이 붙어 있는데 여기에 차지가 모여 있으면 차지를 넣었다가 금속 막대에 차지 넣었다가 이 차지를 못 빠져나오게 이걸 빼버리거든요. 빼버리면 차지를 넣었다 빼버리면 이게 차지가 안에 쌓이잖아요, 그죠? 쌓이면 이거를 하나 전화를 물 담그듯이 그런 그 건전지처럼 전기를 담아줄 수 있거든요. 축전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라이덴 병이라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라이덴 병이라고 있는데 이런 그 형태처럼 그 이런 금속 이 캔에다가 이런 100V 이렇게 있을 때 포텐셜이 어떻게 구할까? 그리고 1차원에 대해서 여기가 0V고 여기가 100V인데 요 사이에 대해서 이게 거리가 D인데 이게 X축일 때 요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포텐셜 어떻게 주어질까 이런 거를 알고 싶거든요. 그때 이제 이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쓰면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 1분 쉬었다가 좀 이렇게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예. 1분만 쉴까요, 여러분?